네, 안녕하세요. 오늘 테슬라 주가를 $500 이상으로 끌어올릴 만한 계약 체결 뉴스가 나왔습니다. 동시에 최근 핵심 이슈 3가지 확인해보면서 펀더멘탈, 모멘텀, 기술적 분석까지 도와드려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유럽 소식입니다. 테슬라 기가베를린 공장이 3분기와 4분기 생산 계획을 상향했습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판매가 예상보다 잘 되고 있기 때문이죠. 실제 7월 유럽 전기차 판매량은 전년 대비 플러스 37% 증가해서 30만 7천 대를 기록했습니다. 이 중 테슬라 모델 Y가 7,062대로 판매 1위를 차지했고, 체코의 자동차 브랜드이자 폭스바겐 계열사 스코다 엔야크가 6,916대로 뒤를 이었습니다. 주간 단위로 보면 9월 7일 기준 테슬라의 유럽 10개국 판매량이 3,900대, 전주 대비 플러스 42%나 늘어난 수치입니다. 물론 연초 대비 마이너스 21%로 아직 부담이 있긴 하지만 단기 판매 반등은 뚜렷합니다. 투자자로서 핵심은 이것입니다. 유럽 시장에서도 테슬라는 여전히 모델 Y라는 베스트셀러를 앞세워 1위를 지키고 있고, 이에 따라 기가베를린 생산량도 늘어난다는 점, 즉 유럽 시장이 테슬라의 펀더멘털을 다시 강화해주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두 번째, 네바다주 로보택시 테스트 허가. 다음은 로보택시 소식입니다. 네바다주 정부가 테슬라에게 공공도로에서 자율주행 차량 테스트 허가를 내줬는데요. 물론 아직은 상업용 운행 허가는 아닙니다. 즉 요금을 받는 완전 무인 서비스는 아니고 운전대와 페달 없는 서비스 허가는 추가 절차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번 승인으로 테슬라는 오스틴, 베이 에어리어에 이어 네바다, 애리조나, 플로리다 등 테스트 및 서비스 확장을 예고했습니다. 머스크는 올해 연말까지 미국 인구 절반이 자율 호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죠. 투자자에게 주는 시사점은 명확합니다. 규제 장벽을 넘어가는 첫 단계가 현실화됐다는 점, 네바다 외에 여러 주에서 확대 가능성이 열렸다는 점, 상업화까지는 시간이 걸리지만 테스트 안정성 입증, 허가라는 성장 로드맵이 진행 중이라는 점입니다. 지금 상업용 로보택시에 뛰어들려고 하는 빅테크 기업들 그리고 국가들이 많죠. 본격적으로 상용화 된다면 테슬라의 수익 구조가 완전히 바뀔 수 있습니다. 지역당 수백 대 단위만 운행해도 요금 수익이 연간 수억 달러 규모로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죠. 물론 보험, 인프라, 규제 리스크는 남아있지만 이번 네바다 허가가 게임 체인저로 작용할 가능성이 큽니다. 마지막으로 테슬라 주가를 $500 이상 끌어올릴 뉴스, 바로 옵티머스 1만 대 공급 의향서 뉴스입니다. 테슬라가 미국 제약 농업기업인 파마 AGRI와 옵티머스 3 플러스 로봇 1만 대 공급을 위한 의향 계약서를 체결했습니다. 옵티머스 3 플러스는 아직 공개되지 않은 차세대 모델로 2027년 이후에 인도될 가능성이 큰데요. 파마 AGRI는 농장 운영, API 합성, 제약 생산 등의 이 로봇을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단순 공장이 아니라 제약 농업 분야까지 자동화의 손길이 확장되는 것이죠. 이는 옵티머스의 시장 활용성을 증명하는 중요한 첫 신호탄입니다. 계산을 단순히 해보면 대당 $2만 달러로 가정을 했을 때 총 계약 규모는 약 $2억 달러. 물론 의향서 단계라 확정 매출로 보기에는 이르지만 테슬라가 휴머노이드 로봇을 실제 B2B 사업화할 수 있다라는 강력한 시그널을 던진 겁니다. 즉 테슬라는 이제 진짜 전기차 기업을 넘어서서 자율주행 모빌리티, 휴머노이드 로봇이라는 차세대 성장 스토리를 투자자들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테슬라 주가 분석으로 돌아와서요. 1봉부터 우리 좀 간단하게 살펴볼까요? 6월 6일에 구독자님들에게 공개적으로 제시해드렸던 위치, 바로 $290 부근입니다. 트럼프와 머스크가 갈라섰던 바로 그날이죠. 정치적 문제가 얽히면 장기적으로 그 기업이 불합리한 일을 당하면서 모멘텀이 약해질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강력한 투매가 발생했었는데요. 그때도 구독자님들께 이야기 드렸던 게 테슬라가 여태까지 보여줬던 것들보다 앞으로 보여줄 게 더 많이 남아있는데 지금 이 위치에서 매입을 한다면 적절한 가격에 진입을 할 수 있는 매우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가이드를 드렸었습니다. 실제 이 구간 강력한 매수세 발생하면서 끌어올리고 여러 번 테스트를 해주면서 주가는 이곳에서 여기까지 상승을 했죠. 제가 가이드를 드렸던 가격으로부터 대략 플러스 48% 정도 상승을 했네요. 그리고 작년 12월에 테슬라 $400 넘어서서 $500를 바라보고 있을 때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했습니다. 테슬라가 $200 초중반대까지 떨어질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드렸었는데요. 그때 당시에 테슬라 분위기가 너무나도 좋았기 때문에 그런 소리를 하는 사람은
소위 미친 사람이라고 불리우거나 생각하셨을 겁니다. 하지만 실제 400달러 후반에서 200달러 초반대까지 주가가 마이너스 50%나 하락하는 일이 벌어졌죠. 제가 늘 이야기 드리지만 빅테크 중에서 가장 변동성이 심한 종목이 테슬라라서 이렇게 고점에서 물리면 마이너스 50%의 힘든 시간, 기회비용을 날릴 수가 있고 기술적 분석, 유리한 확률과 유리한 위치가 어디에 있는지 알고서 진입을 하면 투자 시간, 기간 대비 큰 수익률을 가져갈 수 있는 빅테크 종목이 바로 테슬라입니다. 즉 저점 매수, 고점 매도에서 가장 큰 수익률을 볼 수 있는 기업이 테슬라라는 부분을 이야기 드리고 있는 부분이죠. 자, 일단 오늘날의 패턴에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은 이 입구값만큼 상승을 했느냐라는 부분을 파악할 수가 있는데요. 실제 이 입구값만큼 상승폭이 거의 다 나오기는 했습니다. 슈토페님, 패턴이 완성되기는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올라갈 수 있는 것 아닌가요? 라고 질문을 주실 수도 있죠. 그런데 일단 여기서도 제가 입구값을 대입을 해드렸고 여기서도 입구값을 대입을 했을 때 저항을 370에서 380으로 설정을 드렸었습니다. 실제 이 부근에 도달하자마자 주가 하락이 또 강력하게 일어났었죠. 정말 우연처럼 트럼프와 머스크가 싸우면서 여기서 또 마이너스 20%가 넘는 급락이 일어났었습니다. 그렇게 기술적 분석을 항상 예의주시하면서 차트를 대해야 하고요. 일단 오늘 발생한 뉴스가 의향서이긴 하지만 꽤나 강력한 뉴스인 덕분에 테슬라의 오버슈팅 가능성을 또 열어두지 않을 수가 없겠습니다. 만약 테슬라가 오버슈팅 한다면 일봉 기준으로 467달러까지 열어볼 수가 있겠고 러프하게 460달러로 적겠습니다. 460 정도로 적어두시기를 권유드리겠고 만약 정말 9월 말까지 테슬라가 꾸준하게 올라간다라고 한다면은 510달러에서 520달러를 저항으로 설정한 다음에 대응해보시기를 권유드리겠습니다. 만약 500달러까지 간다라고 한다면 봉우리가 너무 높아져서 그만큼 골이 깊어질 수도 있는데요. 그렇다면 어느 골에서 우리가 매수해야 되느냐? 그것이 매우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죠. 그 포인트들 적절한 시점, 유리한 가격대에 진입하실 수 있도록 4분기 픽업 서비스에서 제공해드릴 예정입니다. 모집 마감까지는 단 하루밖에 남지 않았다는 부분, 내일 이후로는 참여 마감으로 신청이 어려울 수도 있다는 부분 안내해드리면서 마지막으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테슬라는 유럽 판매 호조와 생산 확대라는 펀더멘털을 보여주고 있고 네바다에서 로보택시 사업 영역을 확장했고 옵티머스를 통해 휴머노이드 로봇 시장에서 첫 사업화 시그널을 보냈습니다. 오늘 이 세 가지 이슈는 단순 오늘의 뉴스가 아니라 앞으로 테슬라가 어떤 기업으로 진화할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단서이고요. 따라서 투자자 입장에서는 단기 판매 데이터와 중장기 비전을 동시에 고려하면서 테슬라의 밸류에이션 재평가 가능성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앞으로도 테슬라를 비롯해 미국 빅테크와 미래산업 관련 뉴스를 깊이 있게 다뤄드릴게요. 남은 저녁 평화롭게 보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